이제 교과서 114쪽에서 119쪽 해당하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46차시고요. 이제 좀 중단원이 바뀌었습니다. 예, 물질의 자기적 특성이라고 해서 지난 시간까지는 전기장과 전기력에 대한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자기장에 대한 얘기를 하고요. 물리학원에서는 일단 자기력에 대한 얘기는 하지는 않습니다. 그 로렌츠임이라고 불리는 자기력에 대한 건 하지 않지만 자기장까지는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의 자기적 특성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전류가 만드는 자기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단원으로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나와 있고요. 중학교 때 그러면 아마 배웠을 거고요. 1학년 때도 그 전자기 유도 법칙 하기 전에 아마 보충으로 설명을 잠깐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자, 학습 목표는 전류에 의한 자기작용이 일상생활에서 적용되는 다양한 예를 찾아 그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라고 거짓말하고 있고요. 주 내용은 이제 계산 문제입니다. 계산 문제. 이렇게 해놓고 이제 계산 문제가 주를 이루고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이 부분이 이제 어찌 보면 그 전기장 부분하고 이제 쌍벽을 이루는 어려운 문제가 어렵게 나오기도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점전화 주의의 전기장하고 약간 느낌이 비슷해요. 약간 풀이 방식도 비슷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 이 자기장을 나타내는 방법부터 먼저 얘기를 할 텐데요. 그 자기장을 나타내는 방법 중에서 그 패러데이가 고안한 자기력선을 이용한 방식이 굉장히 직관적이고 유용하기 때문에 교과서에서 많이 소개를 합니다. 일단 자기력선이 자기장의 크기하고 방향을 나타내는데요. 이 자기력선을 그리는 방법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게끔 자기력선을 그립니다. 근데 도중에 교차하거나 끊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석이나 솔레노이드 내부에서는 거꾸로 S극에서 N극을 향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밑에 있는 자석 주위의 자기력선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자기력선이 보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죠. 근데 이게 패곡선을 이루면서 쭉 이어져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부에서는 이게 이어지려면 S에서 N극을 향해야 됩니다. 그리고 막대 자석 주변의 자기장하고 솔레노이드 주변의 자기장이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 중에 한 특징 중에 하나가 요 가운데 요 내부의 자기장이 가장 세다라는 것도 하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자기력선이 촘촘한 곳이 자기장이 센 곳이고요. 자기력선의 접선 방향이 그 자기장의 방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장을 나타내는데 자기장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는 물리량이고요. 그래서 그 크기는 자기력선의 밀도, 또 자기장의 방향은 접선 방향이다. 자기력선에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기장의 방향은 예외 없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지점에 나침반을 놔요. 나침판 아니고 나침반이죠. 초등학교 때 제가 그 받아쓰기 할 때 틀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침판 했다가 틀린 게 몇 개 없어서 기억이 납니다. 나도 이제 유망주에서 그친 이제 나름 저도 초등학교 때는 이 영재 소리 듣고 미안하다. 망친 유망주 뭐 이런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 나도 꿈 많은 시절이 있었는데. 나도 노벨 물리학상을 타고 싶었어요. 그럴 때가 있었지. 자,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 자기장의 방향이다 라는 겁니다. 이건 좀 이따 제가 설명할게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거 예외 없이 적용됩니다. 어떤 지점에 나침반을 놨는데 거기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자석이죠. 자석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놔두면은 그 N극이 자연스럽게 향하는 방향이 그 지점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간다라는 것은 사실 자석이나 솔레노이드 바깥쪽에서만 적용이 되잖아요. 내부에서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는데 요거는 예외 없이 적용되는 규칙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기력선을 잘 이해했다라는 잘못된 가정하에 이제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무한히 긴 직선 도선에 이렇게 위쪽 방향으로 I라는 크기의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면 거기서 거리 R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의 세기는요, 이따 이 전류가 자기장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전류의 크기에 비례합니다. 전류의 크기에 비례하고요. 거리에는 반비례합니다. 이게 좀 그 전하주의의 전기장과 다른 점입니다. 전하주의의 전기장은 전하와의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했잖아요. 근데 전류주의의 자기장은 거리에 반비례합니다. 제곱이 아닙니다. 그 좀 헷갈리는 게 그 앞에 붙는 상수 K가요, 쿨롱 상수라고 똑같은 문자를 쓰는데 쿨롱 상수하고 또 전혀 다른 상수예요. 이름이 이거는 특이하게 붙어 있지 않은 그런 상수입니다. 자기장 단위 자체는 테슬라고요. 그렇습니다. 방향을 구하는 방법은 제가 오른손으로 이제 적어놨죠. 그럼 이렇게 기억하세요. 오른손을 이렇게 엄지를 이렇게 보면 두 가지 방향이 있어요. 엄지가 향하는 방향이 있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있잖아요. 그래서 엄지가 향하는 방향은 직선 방향이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은 원형입니다. 원형. 그럼 이 중에 우선 전류의 형태대로 먼저 맞춰요. 지금 전류가 직선 형태잖아요. 그러면 이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그 도선을 감싸는 방향이 자기장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감싸 보면 요쪽 편에서는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나오고 되고요. 그다음에 요 앞에서는 오른쪽 방향이 되고 요 지면에서는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되고 요 건너편 수직 건너편에는 왼쪽 방향이 되겠죠. 이렇게 둘러싸는 방향이 됩니다. 1학년 때도 얘기해줬지만 저 기호는 요 화살표의 모양에서 나왔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화살이 있으면 요 모양이 화살 총 모양이라고 했습니다. 화살이 나한테 날아오는 모습이고요. 화살이 날아갈 때 뒤에서 바라보면 화살 깃이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화살의 뒷모습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죠. 그래서 크기하고 방향을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요 직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그래서 원형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요 방법으로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느냐? 이게 반지름이 R인 원형 도선에 이제 I라는 전류가 흐르고 있다라고 칩시다. 일단 자기장의 세기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자기장의 세기는 역시 전류에 비례합니다. 이때 자기장은 요 중심에서의 자기장 세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대칭적인 점만 정확하게 구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반지름에 비례해요. 반비례해요. 반지름에. 당연히 원인과의 거리가 멀수록 자기장이 약해지겠죠. 그리고 비례상수가 붙는데 여기 프라임을 하나 붙여줍니다. 왜냐하면 직선 도선일 때하고 비례상수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임을 이렇게 붙여줍니다. 자, 이제 크기는 그럼 구했고요. 구하는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나중에 대학교 가면 배우십시오. 이거는 이제 또 더 위의 법칙으로 구하는 과정이 있긴 있습니다. 이거는 생략하고요. 자, 이게 원형 도선이지만 확대하면 직선 도선입니다. 그렇게 우길 수 있죠. 미분적분할 때도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프가 곡선이어도 확대하면 직선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엄지를 전류의 방향으로 향하면 나머지 4개가 감싸는 방향이 여기 나오고 들어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게 원형 도선을 따라 얘를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쭉. 그러면 팔이 꺾이겠지? 이렇게 하면. 근데 이렇게 하면 항상 보면은 요 안쪽은 나오는 방향이 되고 바깥쪽은 들어가는 방향이 돼요. 안쪽은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나오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이런 식으로 됩니다. 맞죠? 그래서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도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 돼요. 근데 제가 아까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 오른손을 엄지척 했을 때 이게 엄지 방향이 있고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류의 방향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원형 도선 중심에서의 자기장 방향만 알고 싶으면 그냥 요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오른손에 네 손가락을 감아봐요. 감아보면 엄지가 향하는 쪽 있죠. 엄지가 향하는 쪽이 자기장 방향이 됩니다. 맞죠? 요 방향으로 오른손 네 손가락 감아보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가 향하죠. 이런 식으로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의 방향을 구하는 게 요렇게 하는 것보다는 편할 겁니다. 그러면 팔이 꺾이거든요. 시험 칠 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막 하고 보면 이제 수신호 보내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아서 빵점 처리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머릿속으로 나중에 이 경지에 이르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아니면 그냥 소심하게 살짝이 가리고 이렇게 하든지. 자, 그러면 요거를 여러 개 겹쳐 놓은 게 솔레노이드예요. 원형 도선을 여러 개 겹쳐 놓은 게 솔레노이드입니다. 그래서 얘는 자기장 방향을 어떻게 구하느냐? 자, 여기다 해놨죠. 오른손에 내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저 원형 전류의 방향이에요. 그러면 이제 왼쪽 방향이 요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입니다. 솔레노이드에 의한 내부 자기장입니다. 내부 자기장. 그래서 내부 자기장 방향이 요 방향이에요. 좀 안쪽이니까 제가 이게 가려져 있는 모습으로 그릴게요. 이런 식으로 내부 자기장입니다. 일단 방향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자, 크기는 역시 원인에 비례합니다. 전류가 셀수록 자기장이 셉니다. 근데 얘는 좀 특이하게 단위 길이당 감은 횟수에 비례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촘촘하게 감았느냐에 비례하고요. 그리고 비례상수가 이렇게 딱 붙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 식을 한번 잘 보면요, 이게 감겨 있는 부분의 길이가 L이에요. 그리고 감겨 있는 횟수가 N입니다. 넘버. 여기 보면 인테그랄의 개수를 세우면 되는데 하나, 둘, 셋, 넷, 5개 있죠. 네, 5개. 그래서 5번 감겨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한번 딱 세팅하고 나면은 L하고 N은 안 바뀌죠. L하고 N은 안 바뀝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면 얘도 상수니까 전류도 한번 전지에 연결하면 안 바뀌잖아요. 그럼 얘도 상수니까 이게 다 일정하다라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요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매우 긴 경우에는 요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가 일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결과만 알려주는 거고요. 그래서 이상적인 솔레노이드는 요 단면적에 비해서 길이가 매우 긴 경우고요. 보통 여러분이 만든 솔레노이드가 길다란 못에다가 종이를 감싼 다음에 에나멜스를 칭칭 감는 거잖아요. 보면 이 단면적에 비해서 얘가 굉장히 길죠. 이런 형태의 코일 내부는 위치하고 관계없이 자기장이 일정하다라고 봅니다. 이게 막대 자석이랑 비슷하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내부가 거의 균일하죠. 그래서 솔레노이드 내부나 막대 자석 내부의 자기장은 거의 균일하다라고 여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퀴즈를 내볼게요. 퀴즈를 내볼 텐데 내가 자신 있게 여러분의 대부분이 틀릴 거라고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요렇게 되면 여러분 N극이 뭐의 첫 글자인 줄 알아요? N극이 넘버원의 첫 글자입니다. 넘버원. 그래서 여기 자기장이 요렇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럼 여기 요쪽이 N극이에요. N극. 뭔 헛소리냐 싶죠? 그리고 여기가 S극입니다. 여기가 넘버원 첫 글자라서 항상 원형 전류가 일종의 자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엄지 쪽이 N극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진짜 노스 사우스가 맞긴 합니다. 근데 이제 기억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할게요. 자, 여기에 제가 점 찍었습니다. 여기에 나침반 나왔어요. 나침반 N극이 어디를 향하게요? 예, 왼쪽을 향하겠죠? 여기까지는 맞습니다. 빨간색을 N극으로 제가 그릴게요. 이건 맞췄습니다. 자, 이번에 여기에 나침반을 놓아요. 나침반 N극 어디를 향할까요? 예, 왼쪽을 향합니다. NS 적어놓을게요. 여기 솔레노이드 내부에 나침반을 놓았어요. 나침반 N극 어디를 향할까요? 여기가 N극이고 여기가 S극이에요. 내부에 나침반 N극 놓으면 어디로 N극이 향할까요? 왼쪽 손 들어보세요. 왼쪽. 오른쪽 손 들어보세요. 나머지는 모른다네요. 제가 예의가 없는 규칙이라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예의가 없는 규칙. 다시 위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자기장의 방향은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방향이에요. 자, 이 솔레노이드 내부의 자기장 방향 어느 방향이에요? 왼쪽이죠. 그럼 N극이 어디를 향해야 되겠어? 예, 왼쪽을 향해야 됩니다.
내부니까 약간 가려지게 그릴게요. 이렇게. 신기하죠? 왼쪽이 N극인데 실제로 이렇게 됩니다. 실험해보면. 그래서 보면 얘가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자기력선이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가잖아요.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로 내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쭉 이어지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내부에서 방향이 또 왼쪽이고 이쪽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또 왼쪽이고 이쪽에서의 자기장 방향이 또 왼쪽입니다. 그래서 솔레노이드의 중심축을 잇는 선에서 나침반을 놓으면 다 같은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향합니다. 실제로 실험 모습을 보여주도록 할게요. 이것도 보세요. 여기 요거는 내부에 N극을 놓을 수 없잖아요. 나침반을 놓을 수는 없지만 내부의 자기장은 왼쪽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중심축을 따라 이렇게 보면 전부 다 나침반이 왼쪽을 향해야 됩니다. 자기장이 다 왼쪽 방향이니까. 자, 그럼 이거 실제 실험하는 모습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예. 이건 직선 도선을 나타내는 건데요. 아, 이게 어디로 방향이 지금 전류가 이게 그 꼬여 있는 방향이 안 보여서 그럴 건데 요렇게 전류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른손의 네 손가락을 전류가 흐르는 방향으로 해보면 아래쪽에서는 이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으로 생기죠. 그리고 지구 자기장이 이쪽이 되게끔 세팅을 한 거예요. 지구 자기장이. 그래서 이제 합성 자기장이 이 방향이니까 나침반 N극이 이쪽을 향하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줄게요. 처음에 N극이 왼쪽을 향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제 항상 전류에 의한 자기장 실험을 할 때 처음에 세팅하는 요령은 뭐냐 하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이 어느 방향일지를 미리 예상하고 그거와 수직인 방향으로 나침반의 N극이 향하는 상태로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하고 유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서로 수직이 되게끔 세팅을 합니다.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이쪽으로 흐르든 이쪽으로 흐르든 위쪽 아니면 아래쪽이잖아요. 그럴 때 그거와 수직인 요 방향으로 N극이 나란하게끔 세팅을 하고 실험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원형 전류예요. 얘도 보면 지금 원형 전류 중심에서의 자기장이 이쪽 아니면 이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침반의 N극이 이쪽과 평행하게 N극이 다 왼쪽을 향하게 지금 해놓은 상태입니다. 거기서 이제 전류를 흘려주면 이거 잠깐만요. 이거 흘려주면 이렇게 바뀌죠.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지금 위쪽 방향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전류가 지금 어디렇게 흐르고 있냐면 요렇게 이렇게 흐르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자기력선을 그려보면 얘가 이제 요쪽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인 거죠. 그래서 자기력선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죠. 이쪽으로 나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쪽에서 나와서 이쪽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래서 이쪽은 보세요. 어떻게 됐어요? 원래 지구 자기장이 여기인데 이쪽으로 돌아갔잖아요. 왜냐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쪽 방향이기 때문에 여기는 이쪽 방향이고 내부는 이쪽 방향이죠. 그래서 요 중심축을 따라는 보면 N극이 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요 세 쪽은 여기는 시계 반대 방향, 얘는 시계 방향, 얘는 시계 반대 방향 이렇게 없겠고요. 그 중심이 자기장이 제일 세거든요. 그래서 중심이 나침반의 N극이 가장 많이 돌아가 있어요. 보면 얘랑 얘 그리고 얘보다는 더 많이 돌아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확실히 중심이 보면 반응을 확실하게 하죠. 중심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제일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솔레노이드 볼게요. 솔레노이드는 미리 제가 예측해 볼까요? 지금 여기 전류가 빨간색이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럼 전류가 이렇게 흐릅니다.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느 방향이 되겠어? 요 방향이 되겠죠.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그래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요 방향 아니면 요 방향이 되니까 자북은 이쪽과 나란하게 세팅을 해야 돼요. 그래서 N극이 위쪽을 향하게 하든지 N극이 아래쪽을 향하게 하든지 세팅해야 됩니다. 지금 이제 N극이 아래쪽을 향하게 세팅을 한 거고요. 그럼 실제로 그러면 얘가 요렇게 되면 얘가 요 방향으로 회전해야 되죠. 요 방향이니까 시계 방향이가 시계 반대 방향이네요. 네, 시계 반대 방향으로 중심에 회전하는지 보세요. 회전하죠? 맞죠? 그리고 보면 이게 자기력선이 여기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이렇게 들어가겠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전부 다 똑같이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해야 될 거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고 얘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한번 비교해서 보십시오. 요 녀석들이 다 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여기는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지, 그리고 중심이 제일 세니까 여기가 제일 잘 반응을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네, 다시 보여줄게요. 확실히 내부가 세죠? 내부의 자기장이 느껴집니까? 그리고 위하고 반대 방향이죠. 위에는 반대로 돌아가지. 그래서 일직선상에서의 자기장 방향은 전부 다 똑같다라는 겁니다. 내부가 제일 세고요. 자, 그러면 이제 학습 목표에 맞게 이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떻게 이용되는지 잠깐 보고 다시 또 계산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요 간혹가다 나옵니다, 문제로. 그래서 애들이 의외로 틀리기도 해요. 이 부분 자체를 이제 기출 문제만 풀고 이러다 보면 잘 못 구하니까. 자,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란 가장 대표적인 게 전자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기억하면 돼요. 전자석이 들어가는 거는 전부 다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하는 겁니다. 전류로 자기장 만드는 것들은요. 스피커,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자석 사이에 이제 인력과 청력으로 진동시키는 거예요. 자기주 부상 열차 역시 자기력을 띄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게 영구자석으로 띄우는 거 아니거든요. 전자석으로 띄웁니다. 그리고 자기 공명 영상 장치, 자기 들어있잖아요. 이것도 굉장히 큰 자기장을 만들어내는 코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하드디스크는 이제 정보를 읽을 때는 전자기 유도인데요. 정보를 쓸 때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으로 자화시켜서 정보를 씁니다. 그래서 이게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예이기도 하면서 전자기 유도를 이용한 예이기도 합니다. 그 톡가막, 이 톡가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 핵융합로의 내부 온도가 1억 도씨거든요. 그럼 1억 도씨를 견딜 수 있는 물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 그 온도면은 원자핵과 전자가 다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하를 띤 입자가로 있기 때문에 강력한 자기장을 걸어주면 그 전하를 띤 입자가 어떤 식으로 움직이냐면 자기력을 받아서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나선 운동이라고 하죠. 스프링 형태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이 도넛 모양의 토카막 내부를 돌아다녀요. 그러니까 벽하고 부딪히지 않는 거죠. 아무리 온도가 높아도 직접적인 충돌이 없으면 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이지 않는 어찌 보면 막을 형성하는 거다, 자기장으로. 그게 이제 핵융합의 톡카막입니다. 이것도 전류에 의한 자기장을 이용한 예입니다. 네, 그렇고요. 이제 문제 2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 3월 고3 학력평가 10번 문제입니다. 요게 가장 기본적인 실험 과정의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실험을 설명도 할 겸 문제로 가져왔습니다. 그림과 같이 수평면에 놓인 나침반의 연직 위에 자침과 나란하도록 직선 도선을 고정시킨다. 그린 나는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T1일 때 자침의 N극은 북서쪽을 향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네요. 자, 지금 이 그림은 스위치가 열려있는 상태로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없는 상태입니다. 근데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동쪽 아니면 서쪽으로 생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나침반을 이쪽으로 향하게 만든 겁니다. 항상 세팅은 그렇게 해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어느 방향으로 생길지를 미리 예상한 다음에 그거와 수직인 방향이 자북 방향이 되도록 설정을 합니다. 그럼 다르게 얘기하면 결국에 그 나침반의 N극하고 도선이 이루는 자기장하고 수직이게, 그러니까 도선이 만드는 자기장이 동서방향이 되도록 세팅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전류를 흘렸을 때 북서쪽을 향한다고 했어요. 자, 그럼 여기 보세요. 지구 자기장이 이 방향이에요. 비지구라고 할게요. 근데 나침반의 N극은 합성 자기장 방향으로 움직이거든요. 근데 얘가 최종적으로 전류를 흘렸을 때 북서 방향이 된다는 것은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서쪽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BI라고 할게요.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저 서쪽 방향이 되려면 손을 여기 복사를 안 해놨네. 오른손의 엄지를 이쪽을 향해 보세요. 그럼 나머지 네 손가락이 감는 방향이 이 방향이 되죠. 그래서 이게 상상이 안 되면 둘 중에 하나니까 둘 다 해보세요. 이렇게 둘 다 해보면 전류가 이쪽으로 흐를 때 이렇게 방향이 되잖아요. 그래서 전류가 이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전류가 요 방향이 되려면 A 단자가 무슨 극이 돼야 되겠어요? 플러스 극이 되고 반대편이 마이너스 극이 되어야지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기억 봅시다. T1일 때 나침반의 중심에서 직선 도선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서쪽이죠. 예, 서쪽이기 때문에 자,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릴게요. 서쪽이기 때문에 요 두 개가 합쳐져서 요 북서 방향으로 합성 자기장이 생깁니다. 요 그림이 이해가 안 되면 이거 위에서 바라본 모습으로 보면은 이렇게 지구 자기장이 이렇게 있고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두 개를 합친 게 요겁니다. 그래서 나침반의 N극이 이제 북서쪽을 향하게 되는 거죠. 이 방향대로. 요거는 이제 위에서 바라본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 이거 기억 맞고요. 직류 전원 장치의 A 단자는 플러스 극 맞죠? 네, 맞고 자침의 N극이 북쪽과 이루는 각은 T2일 때가 T1일 때보다 크다 했는데 T2일 때 전류가 2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이게 T1일 때 이렇다라고 치면 T2일 때는 이게 2배가 되겠죠. T2일 때는. 그럼 T2일 때는 합성 자기장을 그려보면 요렇게 돼요. 그러면 T2일 때 자기장은 세지기도 하지만 이게 방향 자체가 북서쪽으로 더 돌아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하고 나란해지면 N극이 더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D극도 맞죠. 그래서 기니 D 5번이 답입니다. 자, 우리는 이 실험을 직접 해볼 건데요. 이제 물리 1에 할지 2에 할지는 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희는 이제 좀 더 고급스럽게 여기에 그 자기장 센서를 넣어가지고 자기장을 수치적으로 실제로 구해볼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실험이 제법 잘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해볼 겁니다. 자, 이제 2022년 11월 수능 1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형태로 이제 좀 어렵게 나와요. 지금 도선이 4개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머리를 써야 되는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무한히 긴 직선 도선 AB와 점 P를 중심으로 하는 원형 도선 CD가 XY 평면에 고정되어 있다. CD에는 같은 세기의 전류가 일정하게 흐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제가 이걸 미리 표시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C에도 전류가 I1이 흐르면 D에도 전류가 I1이 흐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향은 모르죠 아직. 그리고 B에는 세기가 I0인 전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플러스 X 방향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이 B에 흐르는 전류는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전류에 의한 자기장도 각각 이 색깔에 맞춰서 표현을 할 겁니다. 표는 P에서 A, B, C,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를 A에 흐르는 전류에 따라서 나타낸 겁니다. 그럼 제일 일단 주목되는 게 A에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A가 전류가 흐르지 않을 때, 요 나머지 요 세 개에 의해서 생기는 요 지점에서의 자기장이 0이 되잖아요. 그럼 한번 따져봅시다. 여기서 우리가 제일 알 수 있는 것은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에요. 자, 그럼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은 지금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이죠. 여기 P점에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입니다. 근데 I1과 I2는 어떻게 되느냐? 만약에 이게 같은 방향이라고 하면 얘가 시계 방향이 되어야 할 거예요. 시계 방향이. 그죠? 그리고 같은 방향이면 시계 방향이 돼야 되고 다른 방향이면은 요 빨간색에 의한 자기장이 노란색에 의한 자기장보다 더 크기 때문에 요 녀석이 요 녀석과 반대 방향이어야 되고 요 녀석에 의한 자기장이 요 녀석과 같은 방향이어야지 됩니다. 일단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면 이제 다른 방향이라고 가정하고 같은 방향으로 가정하고 일단 먼저 해볼까요? 같은 방향으로 가정하고 안 되면은 이제 다른 방향이라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C하고 D가 만약에 같은 방향이라고 하면 얘가 전부 다 오른쪽으로, 그죠? 그리고 이쪽으로, 그러니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흘러야 됩니다. 그래서 빨간색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고 노란색에 의한 자기장도 지면을 뚫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이러면서 합친 게 0이 될 수는 있죠.
예, 0이 될 수는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상태에서 자 볼게요. I0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흘러요. I0가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를 때 요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B0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여기에 I0가 흐르고 거리가 D만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자기장 세기가 B0라는 뜻이거든요. B0라는 뜻이기 때문에 요 파란색도 I0고 거기서부터 거리 D만큼 떨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파란색 자기장이 B0라는 뜻이 됩니다. 일단 그걸 알 수 있고요. 그럼 요 두 개 합쳐서 또 B0가 되어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A에 흐르는 전류가 그럼 플러스 Y로 I0면 그 나머지 CD, BCD에 의한 자기장은 0이니까 요 기역도 당연히 자기장이 B0가 되고 방향은 반대가 되겠죠. 방향은 그러니까 이게 AB, BCD에 의한 자기장은 어차피 0이에요. 0이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거는 결국에 요 A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플러스 Y 방향으로 흐르게 되면 그쪽으로 엄지를 향하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B0가 되고 마이너스 Y 방향으로 흐르면 지면을 뚫고 나오는 방향으로 B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물어보는 거 봅시다. 기억 보면 동그라미 기억은 B0이다. 이건 맞죠 일단? 예,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 P에서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 방향은 X의 방향.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오류가 생겨야 되는데 지금 문제 조건을 잠깐 볼게요. CD의 고정이 같은 세기의 전류가 일정에 흐르고 I0 플러스 C에 흐르는 전류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는 B. 이건 이게 안 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문제 조건이 안 맞는 게 C에 흐르 여기 생기는 자기장의 크기가 B0라고 했잖아요. 이 조건을 제가 빼먹었네요. 그러면 요 B0에다가 얘도 B0보다 더 큰 값이 되잖아요. 그럼 같은 방향이면 이게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립될 수 없어서 그럼 다른 방향이면서 성립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요 녀석이 지금 B0니까요. 요 녀석이 B0니까 요 I1에 의한 게 요 그 노란색 I1에 의한 게 빨간색 I1에 의한 것보다 작잖아요. 빨간색이 더 크거든요. 그럼 빨간색이 이 방향이 되어주고 이 B0가 되면 만족을 하죠. 그러면 문제 조건을 모두 만족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금과 같이 제가 그 앞에 있는 조건을 빼먹었다면 이제 문제가 틀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같은 방향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방향이 못 되고 얘는 어느 방향이 돼야 된다? 시계 반대 방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제가 읽으면서 이 조건을 빼먹었네요. 요 C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P점의 자기장의 세기도 B0라는 게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요거보다는 요게 더 세거든요. 요게 더 세니까 잠깐 있어봐봐. 미안합니다. 더 헷갈리게 해서 다시 할게요. 지금 확실한 거부터 할게요. 그럼 여기 파란색이 요게 B0잖아요. 그리고 요 I1에 의한 자기장이 크기가 B0라는 게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D에 흐르는 전류에 의한 자기장이 B0보다 커야 돼요. 지금 상황이 C하고 D가 지금 그 전류가 같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은 요 B0가 나오는 방향이 돼야 되고 근데 I1에 의한 그 빨간색 I1에 의한 자기장이 지면을 뚫고 들어가는 방향이 돼야 되네요. 이렇게 해야지 맞아 떨어집니다. 그럼 아까랑 반대네요. 그죠? 요 D에 흐르는 전류가 오히려 시계 방향이고 요 C에 흐르는 전류가 시계 반대 방향이고 이러면 이제 모든 걸 만족하죠. 그러면 이제 문제의 조건을 빠짐없이 만족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좀 어려웠어요. 이제 이거 여러 가지 조건을 조합해서 나도 요새 유튜브 쇼츠를 너무 많이 봤는 것 같다. 나도 막 헷갈리네. 그래서 이제 문제의 조건을 다 맞는 경우는 이 경우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니은 보기 보면 P에서 C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노란색이죠. 이건 XY 표면에서 수직으로 나오는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틀렸고, 다음 P에서 D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의 세기는 정확하게 구할 수도 있죠. EB0입니다. EB0. 그래서 B의 전류에 의한 자기장 세기 B0보다 더 큽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에서 3번이 답이었던 문제였습니다. 저도 헤맸네요. 가끔 이제 나는 사실 제일 어려운 문제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하고 전하 주위의 전기장. 이게 역학 문제보다 더 어렵더라고요. 이게 여러 가지 조건을 이게 막 다 생각하면서
이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이게 많은 연습이 필요할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 관련된 문제들 풀어보도록 할게요.